안녕하세요. 여기는 꿈꾸는 파란 우체통 꿈파오입니다. 1인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면서요. 사실 막막해서 몇 번이나 이불킥을 했는지 모릅니다. 컴맹 수준의 제가 혼자 하기엔 조금 벅찼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면 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설레임이라는 묘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도전에는 신선한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신선한 설레임으로 오늘 꿈파오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막연하게 그려놓은 그림은 있는데 어떻게 꺼내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요. 책장 속에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장을 무심코 넘기다가 한동안 멈추어 다음 장을 넘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음속 우편함이라는 글이었는데요. 제가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이유를 잘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며 더욱 분명해진 것은 요즘같이 답답한 시기엔 이런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막막해하는 저에게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게 용기를 준 그 글을 살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승환님의 나에게 고맙다 라는 책인데요. 마음속 우편함이라는 소제목의 2개의 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우편함을 하나씩 두고 있다. 그 속에는 개개인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누군가는 우편함 속 이야기를 전부 꺼내 보여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우편함 밖으로 아무것도 새어나오지 못하게 꾹 닫아 놓는다. 우편함을 열어 보여줄지 말지는 주인 마음인데 우리는 왜 그토록 그 속의 내용을 궁금해할까?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독이 되어 그의 우편함이 영영 안 열릴지도 모를 텐데. 그래서 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편함이 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 말이야. 우편함 속 이야기들도 하나씩 풀어내야 우편함 속 어딘가에 공감이라는 공간이 생길 테니까. 꽁꽁 묶어 넣어두었던 너의 이야기를 꺼내봐. 눈물로 번져 알아보기 힘든 슬픈 기억도 괜찮아. 상처로 찢겨 꺼낼 엄두도 못 냈던 아픈 기억도 괜찮아. 그저 너와 내가 가득 찬 우편함을 열어 조금씩 흘려내려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비워진 공간에 행복한 기억들을 채울 수 있게. 혹시라도 남은 공간에 나의 공감도 자리하게 해줘. 또 다른 나쁜 기억이 숨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 곳에는요, 누구나 우편함 같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자는 항아리라 표현하고요. 또 다른 누구는 그릇이라 표현하기도 하지요. 뭐로 불리든 간에 내 안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 공간에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알지만 모르는 척 방치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괜찮다고 생각했던 상처들이 골마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전승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에 위로를 삼아봅니다. 네, 그래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버티느라 혹시 힘들지는 않나요? 여기 꿈꾸는 파란 우체통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문을 열 용기가 생기면 한번 꺼내보세요. 꺼낸 편지, 이젠 날려버릴 용기도 생겼다면 꿈꾸는 파란 우체통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꿈꾸는 파란 우체통은요,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 독박 육아로 남편이 얄밉지만 달달한 이야기, 갑자기 외계인이 돼버린 내 아이의 성장 이야기, 마음속에 오래 묵어 발효되고 있는 이야기, 그 어떠한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실명 또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그동안 못 풀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이곳에서 풀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happytoday012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사연 소개와 더불어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사연,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사실 첫 편지의 주인공은 바로 저입니다.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어요. 그 질문에 스스로 내린 답은 나부터 진실되자였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라고 하죠. 저의 진심을 담은 편지입니다. 언제나 친구 같은 저의 딸에게 쓴 편지인데요. 사연이 있는 아이인지라 읽다가 눈물이 나지 않으려나 걱정입니다. 딸아이 닉네임은 하늘이입니다. 딸아이가 틈만 나면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곡이에요. 제목을 줄여 하늘이가 되었고요. 여기선 하늘이로 부를게요. 자, 그럼 제 편지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딸 하늘이에게, 어린아이만 같았던 네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다니 놀랍구나. 그렇게 기숙사에 들어가겠다고 우기며 들어가더니 밥은 잘 먹고 지내는지 모르겠다. 그때 솔직히 엄만 좀 서운했어. 하지만 곧 세상을 향한 너의 날개짓이라 생각하며 응원해줬지만 말이야. 늘 옆에서 조잘조잘 떠들던 하늘의 빈자리가 어찌나 큰지 너 없는 방을 자주 드나들게 된단다. 문득 창밖을 보다가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정신없이 바빴잖아. 입시 준비에 자기소개서 쓰랴 면접 준비까지. 연이은 긴장되는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겐 감동의 시간이기도 했지. 너의 생활기록부를 받아들고 밀려오는 짠한 뭉클함에 엄마는 말없이 한참을 보고만 있었어. 너의 생기부에만 써있는 특별한 단어들, 휴학 1년. 그 1년은 참 가슴 아프고 외롭고 굉장히 길게만 느껴지는 1년이었지. 고등학교 2학년이 시작되자마자 너는 건강의 문제로 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워낙 모범생이었던 하늘이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을 때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단다. 나름 씩씩하게 있는 척 했지만 그건 엄마의 착각이었나 봐. 네가 엄마한테 한 말 기억하니?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몸이 아파서보다 엄마 모습이 슬퍼 보이는 게 정말 싫어.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해. 그 말에 쏟아질 것만 같은 눈물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는 어렵게 웃어 보여줬지. 그랬구나. 미안해. 엄마가 이제는 울지 않을게. 사실 네 앞에서는 엄마가 안 울었지만 하늘이가 잠들고 나면 화장실에 들어가 입을 막고 울었단다. 혹여라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까봐 숨을 죽여가면서 말이야. 울음을 삼킨다는 말의 뜻을 엄마는 그때 제대로 알게 되었다. 글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때 상황을 떠올리면 지금도 여전히 눈물이 난다. 아마 평생 그렇겠지? 엄마가 학교에서 너의 짐을 대신 받아오던 날 박스 위에 놓여진 상장들을 보았지. 미처 너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상장들을 보니 참 안타깝더라. 이걸 받으려고 그 아픔 중에도 네가 애썼겠구나. 그리고 복학 후 너의 열심과 성실함이 적혀있는 생기부를 보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한 너에게 또 감동을 받았지. 그렇게 고교 4년의 이야기가 담긴 생활기록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엄마가 그랬잖아. 너 그동안 참 애썼다. 그리고 잘 이겨내줘서 고맙고 대견하고 이 생활기록부는 단순히 종이가 아니라 너의 인생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걸. 그 외롭고 힘든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인 것 같아. 너의 친구들, 그때 만난 지하의 멤버들, 특히 너는 전도사님들을 좋아했잖아? 그분들에게서 받은 건강한 영향들. 그래서 엄마는 너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늘의 꿈도 바뀌었잖아. 심리상담을 전공해서 사람을 치유하는 상담사가 되겠다고. 이런 특별한 스토리가 어쩌면 도움이 되어 네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2학기에는 사회복지학도 들어봐야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떠오르더라고.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열공해서 네가 꿈꾸는 일들을 통해 좋은 영향력의 하늘이가 되길 바래. 엄마에게도 좀 변화가 생겼어. 오지랖 같은 것이 생겨서 말이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그냥 넘기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몰라. 두렵고 떨리고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보자꾸나. 엄마가 하늘이에게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늘이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넌 지금 행복을 선택할 수 있어. 요즘 갱년기로 여기저기 몸도 부실하고 깜빡깜빡하는 이 허당이 엄마를 옆에서 잘 챙겨줘서 고마워. 우리 딸 사랑하고 엄마가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고 후원하는 엄마가. 그 당시 참 어려웠는데요. 혼자가 아니었기에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를 같이 보낸 딸이라 그런지 더 친구 같고요. 때론 든든한 동지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런저런 문제로 딸아이가 와서 심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좋은 엑기스만을 모아 말해주었죠. 그런데 딸은 위로를 받기는커녕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 날리더군요. 엄마, 나도 다 안다고. 그냥 엄마한테 나는 지금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그냥 들어만 주면 안 돼? 나에겐 정답보단 경청이 필요하다고. 그럼 저는 무안하면서도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아, 진짜 엄마 노릇 힘들다, 어렵다. 어느 엄마가 딸이 마음 아프다는데, 친구들하고 어렵다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겠냐. 이렇게 속으로 외칩니다. 속으로만요. 한 손으로는 딸아이의 등을 토닥거려 주면서 말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딸아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그러다 말없이 꼭 안아주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는 지혜로운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넘어져서 양쪽 무릎을 심하게 다쳤어요. 정말 심하게요. 눈물이 찔끔 날 만큼 아픈데 창피함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림 그려지시죠? 번개같이 일어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쩔뚝거리며 걷는 상황을요. 그러고 보면 여자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와서 상처를 보니 피가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처를 며칠 동안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월요일은 깊이 파인 상처 때문에 주변까지도 통증이 심했고요. 화요일, 수요일 소독하고 약 바르고 잘 관리했는데 수요일 저녁에 보니 더 심한 상태가 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진물이 흐르면서 주변은 후끈후끈 열도 나고 붓고 욱신욱신 아프더라고요. 월요일보다 더 아픈 것 같고 염증이 난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행히 붓기가 빠지고 그 상처에 얇은 막이 생기면서 굳어져 있었어요. 상처 부위가 더 이상 짓무르지 않고 바짝 말라 있는 것이 안심이 되었죠. 그런데 새로운 통증이 생겼더라고요. 바짝 말라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상처 부위가 당겨져서 찢어질 것 같아 움직이기 곤란한 통증이요. 그리고 금요일엔 더 단단한 딱쟁이가 생기고 제법 걷는데 무리는 없었어요. 많이 불편할 뿐이죠.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과정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상처 후 때론 염증이라는 더 심각한 통증이 동반될 수 있지만 염증은 상처에 반응하는 우리 신체의 방어적 반응이라니 그것을 두려워만 할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다른 통증이긴 하지만 각각의 과정에 통증이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 통증들은 회복되는 과정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료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받았을 때 우린 이미 아팠습니다. 조심스레 상처를 꺼내려 할 때 역시 아플 거예요. 막상 꺼내놓으면 공연히 후회되고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은 우리가 치료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아픈 거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회복되는 중이니까요. 회복되느라 아픈 겁니다. 라디오 하면 사연과 음악이잖아요. 여러분의 사연과 더불어 딱 어울리는 노래를 선물하고 싶었는데요. 요즘 저작권 문제로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음악을 대신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양한 사연 해피투데이 012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창이나 메일로 재미있는 삼행시도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번 주 삼행시 주제는 꿈파우입니다. 꿈파우로 재미있는 삼행시 꼭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꿈꾸는 파란 우체통의 첫 방송 어떠셨나요? 앞으로 재미와 위트와 감동과 회복이 있는 방송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제 꿈파우의 문을 닫고요.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찾아올게요.
곰파오 가족 여러분, 행복하세요.